그렇다면 1500년의 그러한 세계 상황은 어떻게 빚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기록된 역사와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지해 다시금 그 질문에서 쉽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던 BC 11,000년경까지는 아직 모든 대륙의 모든 인간이 수렵 채집민이었다. 결국 그 BC 11,000년에서 AD 1500년에 각 대륙의 발전 속도가 제각기 달랐던 것이 곧 1500년의 기술적, 정치적 불평등을 낳은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여전히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지만 유라시아의 대부분 지역과 남북 아메리카의 넓은 지역,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차츰 농업, 목축, 야금술, 복잡한 정치체제 등을 발전시켰다. 유라시아의 몇몇 지역과 아메리카의 한 지역은 각각 독립적으로 문자 체계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발전은 모두 그 어느 대륙보다도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동기의 대량 생산은 남아메리카에서는 1500년 직전에 몇 세기에 걸쳐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막 시작되었는데 유라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그보다 4000년 이상 전에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 1642년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즈메이니아인을 처음 목격했을 당시 그들의 석기는 그것보다 수만 년 앞선 후기 구석기 시대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던 석기보다도 단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인류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그러한 속도 차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경향이며 또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궁극적으로 역사와 선사시대사에 대해 다루었지만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지니고 있다. 각각 구별되는 민족들의 상호작용의 역사는 정복, 유행병, 종족 학살 등의 과정을 통해 현대 세계를 형성해왔다. 그러한 충돌의 여파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최근까지 이어진 식민 통치의 유산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많은 지역, 멕시코, 페루, 누벨칼레도니, 구소련,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 등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은 다수에 속하는 토착민들이 정복자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내분을 일으키거나 게릴라전을 벌인다. 하와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시베리아 원주민, 그리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의 인디언과 같은 다른 토착민들은 종족 학살이나 질병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이제는 침략자들의 후손들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몰린 형편이다. 그리하여 비록 내전을 일으킬 능력은 없지만 그들도 점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러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충돌이 남긴 현재의 그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여파와 함께 현존하는 언어적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몇 세기 동안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기타 몇몇 언어의 사용자 수가 폭증하면서 현대 세계에 지금껏 살아남은 6천여 언어의 대부분이 곧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현대 세계의 그러한 모든 문제점이 결국은 얄리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상이한 역사적 궤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명 연구의 동기는 문명의 우위 찬양이 아닌 단순한 역사 이해.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이러한 논의 자체에 대한 몇몇 반대 의견부터 검토해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의문을 품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결과는 불가피했고 따라서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주장은 흔히 원인의 설명과 정당화 또는 결과의 승인을 혼동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다. 역사학적 설명의 목적은
그 설명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한 결과를 반복하거나 영속시키기보다는 변화시키려는 용도로 사용될 때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살인자나 강간범의 심리를 이해하려 하고, 사회 역사학자들은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고,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자들은 결코 살인, 강간, 종족학살, 질병 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그 같은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고자 한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얄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곧 자동적으로 역사의 유럽 중심주의적 접근법, 서유럽인에 대한 미화,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의 서유럽 및 유럽화된 아메리카의 우수성에 대한 망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우수성은 지난 몇 세기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이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우수성에 가려져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이 책은 유럽인 이외의 민족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유럽인과 비유럽인의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비유럽 민족,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뉴기니 등지의 토착민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서유럽에 뿌리를 둔 민족들에 대한 미화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살던 다른 민족에 의해 먼저 개발되어 나중에 비로소 서유럽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문명과 같은 낱말이나 문명의 발흥 따위의 구절들은 은연중에 문명이란 좋은 것이고 수렵 채진민의 부족 사회는 비참하고 결국 지난 13,000년의 역사는 인류의 더 큰 행복을 향한 진보 과정이었다는 식의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사실 나에게는 산업화된 국가가 수렵 채진민 부족보다 낫다든지 수렵 채진민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철 중심의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라든지 또 그와 같은 변화가 인류의 행복을 증대시켰다든지 하는 따위의 생각은 전혀 없다. 미국의 도시와 뉴기니의 촌락에서 각각 살아본 나의 느낌은 이른바 문명의 축복이라는 것에는 장단점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수렵 채진민과 비교할 때 현대화된 산업국가의 국민들은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에게 살해당할 위험도 적으며 평균 수명이 더 긴데 반해 교우관계나 대가족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은 훨씬 적은 편이다. 내가 인류 사회의 그와 같은 지리적 차이점을 연구하는 이유는 어느 한 사회 형태를 다른 것보다 우위에 놓고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종주의. 그런데 얄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 가장 흔한 설명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여러 민족 사이에 생리학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설명일 것이다. 1500년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의 탐험가들은 세계의 여러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과학기술 및 정치 조직의 크나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차이가 선천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다윈의 이론이 대두하면서 그러한 설명들은 다시 자연 선택과 진화적 유전 등의 개념으로 재편성되었다. 그 결과 원시적인 사람들은 곧 인류가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한 증거로 간주되었고 산업화된 사회의 이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곧 적자 생존의 실리에 해당했다. 유럽인은 유전적으로 아프리카인보다 지능이 높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보다는 더욱더 높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서양 사회에서는 인종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적 설명을 받아들인다.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와 같은 설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교육받은 백인들조차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화재로 등장하면 그 원주민들 본인에게 어떤 원시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생김새는 분명히 백인과 다르다. 유럽인이 개척한 식민지 시대를 무사히 살아서 넘긴 원주민의 후손들은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